첫 번째 준비는 저희 생명과학과의 송지준 교수님께서 초저온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단백질 구조 기반 신약 기술 개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송지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카이스트 생명과 송지준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토픽은 최근에 이제 전자현미경 기술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전자현미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사용했던 신약 개발을 위해서 단백질 구조를 규명하고 또 그 단백질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테크놀로지 소개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백그라운드를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초저온 전자현미경 방법이 무엇인지 잠깐 소개드리고 저희가 그 예시를 몇 가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떤 약이라 그러면 어떤 세포 내 어떤 단백질을 어떤 단백질의 활성을 조절시키는 어떤 케미칼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실 그런 케미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타겟 단백질의 타겟의 이런 3차원 구조, 3차원 구조를 얻는 것은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3차원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 구조를 바탕으로 그 3차원 구조를 바탕으로 거기에 최적화된 케미칼 컴파운드 즉 화합물을 디자인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러한 타겟 단백질 타겟의 구조를 규명하는 방법으로는 뭐 이제 분야에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엑스레이 결정하기라는 방법을 이제 거의 많이 써왔어요. 근데 이제 2015년, 16년 이후로부터 이 엑스레이 이제 크리스탈로그래피라는 방법은 거의 이제 페이드 아웃 되고 있고 초저온 전자현미경이라는 크라이오 EM을 이용한 신약 개발이 아주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단백질 구조하면 엑스레이에 대부분 포커스가 와 있고 크라이오 EM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이제 저변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신약 개발 기술의 한계는 엑스레이 결정하기라는 방법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거대한 단백질 타겟은 이제 구조 규명이 불가했고 또한 엑스레이 결정학 특성상 이런 타겟을 결정화해야 된다는 굉장히 이제 허들이 있었어요. 근데 크라이오 EM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EM 전자현미경을 얘기하면 되게 로우 레졸루션만을 이야기했는데 최근 테크놀로지 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 아토믹 레졸루션까지 이제 구조 규명이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하이 트루풋이고 또 사이즈 그 타겟의 크기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거대 생체 분자 구조 규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엑스레이나 NMR이 커버할 수 있는 타겟의 사이즈는 이 정도라고 반면 이 정도이고 크라이엠은 보시면 알겠지만 거대한 뭐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작은 단백질까지 구조 규명이 가능합니다.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자현미경 하면 아마 2014년도 어떻게 보면 레볼루션이 일어나기 레졸루션 레볼루션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로우 레졸루션만을 생각하는데요. 최근에는 기계와 또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개발로 인해 가지고 아토믹 레졸루션까지 구조 규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타겟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이즈도 뭐 100kDalton 미만짜리도 가능하고 또 레졸루션도 1.8앵스트롱 즉 아토믹 레졸루션까지 이제 구조 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바탕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신약 개발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8년도만 보더라도 새로운 구조가 이제 계속 규명되고 있는데요. 점점 이제 엑스레이를 통한 구조 규명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크라이엠을 통한 구조 규명이 아주 익스포넨셜하게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장비 자체가 한 50억 정도 하는 장비고 그래서 거의 이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칭화대에는 4대 갖고 있는데 카이스트에는 한 대도 없고 아마 포항공대가 50억짜리 장비가 한 대 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변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임팩트가 있나 보시면 알겠지만 다 아는 엠젠이나 노바티스나 GSK나 제네틱이나 파이저에서 크라이오 EM 디비전을 만들어 가지고 신약 개발을 크라이오 EM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신약 개발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비들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저희 한국이 굉장히 이제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얼마나 크라이엠 파워풀하냐면 사실 우리가 저희가 뭐 마스크를 쓰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코비드 19을 보면 코비드 19의 유전자 정보가 1월 7일 날 릴리즈가 됐어요. 그런데 그 코비드 19의 타겟 단백질의 구조가
한 달 만에 구조가 규명이 됐고 또 이 구조를 바탕으로 클리니컬 페이지까지 들어가는 거의 뭐 2달 안에 시퀀스로부터 구조 또 약을 개발하는 이런 스텝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었죠. 이게 기존의 방법이었으면 한 몇 년 걸렸을 건데 이 크라이엠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빠른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테크놀로지가 우리나라에도 어베일러블하고 특히 이제 카이스트 저희 그룹에서 메이저로 이제 크라이엠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룹에서는 거대 3차원 구조를 이용한 신약 개발을 위해서 초자원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구조를 규명하는 기술 독보적으로 고용하고 있고요. 저희 랩에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내에서 퍼블리시된 크라이엠을 이용한 5개의 메이저 논문 중에 4편이 이제 저희 그룹에서 이제 발표된 거고요. 백혈병 타겟에 대한 구조도 했고 또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에 대한 타겟을 해서 또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항암제 타겟인 ADHD에 대한 구조도 규명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타디 잠깐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ADHD 같은 경우에 안티바이오틱스 타겟인데요. 바이올로지는 잠깐 스킵을 하고 저희가 이제 크라이엠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크라이엠을 이용해가지고 ADHD의 구조를 규명하고 보시는 것처럼 아토믹 레졸루션으로 구조를 이제 규명했고 거기에 붙은 어떤 라이겐드 컴파운드 구조도 아주 클리어하게 레졸브할 수 있어서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신약 개발하는 게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라이엠을 통해 가지고 이 ADH의 펑션을 밝히고 또 ADH를 모듈레이션을 하면 이제 뭐 비브리오나 이런 안티비브리오나 이런 패소젠을 죽일 수 있는 안티바이오틱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또 크라이엠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구조 애플리케이션뿐만이 아니라 어떤 단백질의 퀄리티나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하는 바이러스 미디어된 백신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런 바이러스 패키징이 잘 되는지도 볼 수 있는 테크놀로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저희가 단백질 구조 타겟을 프로바이드하고 그 구조를 바탕으로 결국은 신약을 만들려는 이런 트랜스레이션 한 과정을 저희가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PCG 바이오텍이라는 회사랑 같이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카이스트의 이런 크라이엠의 테크놀로지가 어베일러블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있어서 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그룹과 또 카이스트와 같이 연구를 하거나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읽고 답변을 우리 송 교수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크라이오 EM을 제작하는 기술인지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 얻어진 테이블을 분석 모델링하는 기술인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네, 저는 크라이오 EM을 이용하는 유저고요. 제가 그 크라이오 EM을 이용해 가지고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하고 또 단백질의 기능을 이해하는 그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어떤 패턴트를 하면 테크놀로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플랫폼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외국이나 신약 제약회사에서 많이 쓰이는 테크놀로지지만 우리나라에서 저변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소개드리려고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이 국내 혹은 해외에 크라이오 EM 기술로 개발하여 판매 중인 또는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크라이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게 3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시간상으로도 보면 이제 아직 마켓에 나와 있는 약은 없고 모든 제약회사에서 이제는 기존의 구조 기반으로 스트럭처 베이스드로 드럭 디스커버리 하던 것들을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하던 것들을 이제 크라이엠으로 시프트 돼가지고 제 생각에는 향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약 개발이 크라이엠을 통한 약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간을 생각하면 아직 마켓에 나온 약은 없습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질문이 안 올라와 있고 지금 원래 이제 주어진 시간보다 조금 일찍 네. 끝내셔가지고 네네. 여기 지금 장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현재 특허 보유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예. 사실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특허를 이제 만들고 있고요. 사실 이 테크놀로지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패턴터블한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플랫폼 기술로 어베일러블한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시켜주고 왔기 때문에 이 기술 자체에 대한 패턴트는 없습니다. 전 세계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기기에 대한 패턴트는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이제 매니팩처링 회사 개념이고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크라이 EM이란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신약 개발하는 그 플랫폼 기술에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현재 그 협업하고 있는 회사가 아까 그림에 네, 있었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분들 중에 같이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저희가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게? 가능한 거는 저희 카이스트 입장에서 보면 카이스트가 서비스 컨셉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제약회사들이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신약 개발하는 타겟에 대한 구조를 크라이 EM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 카이스트가 그런 거에 대한 컨트랙트를 맺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위탁이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인볼브돼 있긴 하지만 이 회사가 특정 타겟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요. 아마 여러분들 회사에서 하시는 타겟이랑 오버랩이 없는 한은 전혀 컨플릭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방금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이제 현재 특허 등록된 것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네, 질문 없습니다. 줬고 지금 없다고 이제 답변을 주셨고요. 만약에 저희가 아마 카이스트에서 이걸 한다 그러면 굳이 등록된 특허가 아닌 노하우도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뭐 이 테크놀로지를 저희가 좀 앞서가고 있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뭐 경제적인 베네핏 이거보다는 우리나라 사실 제약 회사들이 굉장히 스트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주는 어퍼튜니티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사항 있으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제 예. 이메일 주소가 어베일러블 하니까요. 예, 이제 예. 구체적인 서 언제든지 이메일 주시면 예.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질문을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 기술 이전 상담을 신청하신 기업께서는 저희가 바로 끝나고 바로 그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지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